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머니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내용이죠. 제목이 그렇죠. 토니 로빈슨의 책은 제가 자기 개발해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였나요? 아마 비슷한 내용의 제목일 겁니다. 그때 얘기한 거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성공이 돈인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런 게 되겠는데, 이 머니라는 거는 돈을 버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쓰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키는 내용일 거예요. 어쨌든 돈을 버는 내용도 일부 나오긴 하니까 그 머니라는 제목에 끌려서 보셨던 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토니의 책이 원래 좀 두껍죠. 이 책도 두꺼운데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껴서 모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거나, 결혼을 좋은 집안에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꼭 자산 배분을 하세요. 저는 공대 출신이라 제 룸메이트가 경영학과였거든요. 3학년 때 룸메이트가. 그 친구한테 한번 배웠는데 몰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몰빵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몰빵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단기적으로는 몰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산 배분은 꼭 필요하고요.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몰빵하는 거는 확실하다면 여러 가지 제한이 붙죠. 웬만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지고 오래 사는 문제는 어떻게 리스크를 피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보죠. 첫 번째, 자산 배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친구가 한 70명 정도의 대가들을 만나거든요. 우리들은 만날 수 없죠. 워런 버핏을 포함해서 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워런 버핏은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줘야 되죠. 물론 기부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 한 권이면 그 대가들의 내용을 그것도 잘 정리돼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뽑은 거는 예일대 기금운용자의 포트폴리오예요. 보통 기금운용이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그렇게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 친구는 거의 20년 동안 주가지수의 2배, 거의 한 18%니까 상당한 거죠. 워런 버핏이 20%가 넘거든요. 20% 중반, 24%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육박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포트폴리오인데 그 이유는 뒤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 주식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주식에 몰빵하면 주식이 10년마다 한 번씩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채하고 부동산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리츠를 투자를 했고요. 이 친구 예일대 기부운용자 이름은 책을 보시면 됐고요. 아니면 제가 정리한 다음 정리해서 다음에 올린 카페에 올린 그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 주소는 리츠를 했고 그리고 국채를 장기 국채 그리고 물가연동채 이렇게 반반씩 해서 30%를 했고 주식도 나눴어요. 주식도 한 나라가 계속 잘 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기 때문에 미국 해외 반반 그리고 이머징을 조금 넣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 직접 산 게 아니고 저수수료 인덱스 ETF를 샀다고 합니다.
이 저수수료가 되게 중요해요. 펀드를 사시면 2%를 떼야 되는데 주가지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8%라고 치면 2%면은 거의 4분의 1을 떼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중요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고요. 맨 뒤에 가면 또 노 뭐죠? 은퇴자의 포트폴리오가 제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돈 버는 내용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돈은 쓰려고 버는 거예요. 왜 쓰죠? 행복해지려고 쓰죠. 뭐 배가 고픈데 먹으면 행복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꿈을 꿔야 돼요. 토니의 첫 꿈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하대요.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 기뻐하던 모습이.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가난했거든요.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당연히 토니도 가난했겠죠. 그래서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가 자기 계발에서 소개한 책인데 거인의 잠든 거인의 꿈 꿈을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에 보면 크리스마스인데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햄퍼 인근 교회에서 햄퍼로 원래 영미 계열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작은 아씨들인가 거기도 한번 나올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먹을 맛있게 먹으려고 해서 기뻐했던 그 음식을 갖다 주죠. 하지만 그 좋은 음식을 받고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더 행복해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제가 리뷰할 예정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시면. 어쨌든 토니의 첫 꿈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거였어요. 무주택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길 원했어요. 그때 토니가 되게 키가 커요. 거의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죠? 수익 그걸 했어요. 하다가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뭐 고졸의 빈민가 출신이 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그 수위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잖아요.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막 물어보다가 자기 급여를 탈탈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갔다고 해요. 그게 자기계발 세미나였는데 자기계발 세미나 연사로 성공하기도 하고 저자로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지금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베스트셀러 100만 권이 아니고 1000만 권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도 많이 성공했을 겁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첫 꿈을 가지니까 성공을 하게 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행복해 하게 해드렸고 그것이 또 토니 자체가 행복해진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빈민가 학생 장학금을 줍니다. 자기 자신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물론 뭐 고등학교 때 이 아버지가 계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능력도 안 됐고 공부도 잘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 뭐 책을 많이 읽고 대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베스트셀러 이 책 읽어보면은 다른 책도 그렇고요. 상당히 잘 썼어요. 두껍기도 하고. 뭐 일본 책 보면 한 200페이지 남짓을 해서 얄팍하고 별 내용도 없는 걸 쓴 거 보면 그것도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이 쓴 거 보면 참 이 사람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어 환경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은 했지만 어 어려움을 좀 적게 겪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빈민가 학생들한테 대학교 가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두 번째 꿈이었다고 합니다. 조건을 근데 걸었대요. B학점 이상, 어 자원봉사 20시간 이상,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거나 한국은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어 경찰한테 잡혀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에 최근에 리뷰한 그 21세기 자본이라는 데서도 이론적인 배경을 얻고 여기서는
뭐랄까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어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제가 모범제 임시는 안 넣고 뭐 한국엔 흔한 일이 아니니까 B학점은 제가 대학 때 공부를 못해서 B학점 못 받아서 지원 못한 적이 있어서 이건 뺐고 연 20 시간 봉사는 넣었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선정한 사람이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 이 책을 다시 리뷰하면서 보니까 넣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20 시간 봉사라면은 하루 8 시간을 하면 세 사흘 쪼끔 넘는 시간이거든요. 학생이라면 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어떨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걸 꼭 넣으려고 합니다. 지원 안 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장학금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 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거의 뭐 4분의 1이 대학을 진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4분의 1, 23 명에 대해서 좋은 지원을 해준 거죠. 사회적으로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무료 급식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읽은 겁니다. 이 책에는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 돈을 잘 쓰면 좋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장수 리스크 대비. 이거는 돈이 없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뭐 80 세까지 산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는 뭐 50 대나 뭐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100 세까지 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게 평균 수명을 깎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장수라는 게 예전에는 아주 축복할 일이었죠. 그래서 60 세가 되면 회갑연도 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60 세가 좀 어떻게 보면 회갑연 열기는 좀 그렇죠. 다 60 세까지 사니까. 저희 누나도 몸이 안 좋은데 신장 이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60 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골골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뭐 골골하진 않고 건강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빌빌거리며 살거나.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제시하는 거는 "종신연금을 해라." 종신연금은 보험에서밖에 안 해요. 증권사나 은행 이런 데서는 픽스드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신연금을 최소 생계비는 종신연금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160만 원 한 달에 160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꼭 종신연금을 꼭 해라. 국민연금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큰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개인연금 이 정도를 하면은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를 하면 좀 더 싸지니까 더 좋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여가를 즐겨야 되겠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수수료 인덱스 펀드입니다. 아까는 어 인덱스 펀드가 아니에요. 섹터가 나뉘어 있어요. 해외 펀드, 미국 펀드, 이머징 펀드.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사는 나라의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수수료가 싸요. 그리고 현금 아니에요. 채권이죠. 채권도 일부 갖고 있어야 돼요. 4년 이상 필요한 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년에 한 번씩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러면 이 여가 비용이 반으로 줄죠, 4년 동안.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게 싫다 그러면 채권에다가 4년 정도 소유 자금을 넣어 놓고 폭락하면 채권에 있는 돈 쓰고 폭락 안 했으면 그냥 주식에 있는 돈 쓰고 이런 형태로 하면 아 그런 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장수에 대해서 장수하면서도 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야 될 거는 나오죠, 변액보험. 보험이 사업 수수료 때문에 사업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첫 해랑 두 번째 정도는 아마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험사 설계사한테 갑니다. 물론 설계사는 자기 일에 대한 급부를 받는 거니까 맞는데 문제는 이 변액보험을 하면 리스크는 개인이 독식하고 수익은 보험사가 혼자 차지하는 겁니다.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 사업
비용 빼고 그리고 변액이기 때문에 펀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펀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뗀다고. 그거 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개인이 갖는 거죠. 사업 비용 1-2 년치 첫 해 내는 돈 다 떼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2%가 매년 줄어듭니다.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질 않죠. 그렇게 알고 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피하라고 책에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채권을 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주식 통계입니다. 이건 미국 주가 지수인데요. 1900년 이후랑 근본이제, 닉슨이 근본이제를 바꿨죠. 근본이제를 탈피했는데 그 이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본이제 이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본이제 이후를 보시면 기존 전체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기존에는 12년마다 거의 50%가 폭락했는데 근본이자가 한 다음부터는 돈을 많이 통화량이 증발되기 때문에 20년마다 40%가 폭락하니까 조금 나아졌죠. 그리고 평균 회복 기간도 원래는 6년이었는데 4년으로 좀 줄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얼만큼 떨어졌는지는 제가 다음 카페에 올렸고요. 책에도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일대 포트폴리오 운영자가 어디에 어느 ETF에 투자했는지도 제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저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정리한 머니 대가들 70명의 대가들 의견 물론 제가 그걸 다 정리한 건 아니에요.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읽으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금 수혜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알고 있었지만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인 경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보시고 실천을 하실 거를 그런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